철수가 10년 만에 찾아간 영희의 집. 창문 너머로 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 이분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 청년이 정만식을 바라보며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다른 사람 아들로 만들었다고!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철수 씨가 늘 술과 일만 택했잖아. 나는 아이가 존중받으며 크길 바랐어. 30년 동안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 달동네 비좁은 단칸방에서 박철수가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한 어깨를 가진 그였지만 오늘따라 등이 많이 굽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며 철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구나. 철수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 아내 김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환한 미소와 자신의 당당한 모습이 지금의 쓸쓸한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철수는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었던 신혼여행 사진이었죠. 막걸리 한 잔을 또 들이켜며 철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철도 공무원으로 평생을 바쳐 일했던 시절,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영희와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와요. 어린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항상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며 아이의 소망을 외면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아들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었는데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철수는 냉장고를 열어 안주거리를 찾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사온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영희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초라한 안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였죠. 철수가 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을 데워주곤 했던 영희였습니다. 그때 좀 더 영희 말에 귀 기울였더라면 철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영희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더 당황스러워했죠. 정말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철수 씨는 평생 나와 아이보다 일이 더 소중했어요. 승진이 제일이고 월급이 제일이었죠. 이제 그 일마저 끝났으니 혼자 살아보세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기보다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20살이 갓 넘었던 아들 박민수는 엄마 편을 들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일만 하시니까. 민수가 짐을 싸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도 홀로 사는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할 줄 알았던 돈이었는데 혼자 살아도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에다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소화도 잘 안 되어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는 이제 철수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을 호소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철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집들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요? 하는 아이 목소리, 아빠 언제 와요? 하는 다른 아이 목소리들이 철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맞은편 집에서는 부부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수는 옆집 할머니가 키우는 길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양이조차 매일 할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먹으러 오는데 자신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흘러갔는데 내 곁에 남은 건 후회뿐이구나. 철수는 속마음을 중얼거리며 또 다른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시지 않고 그저 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던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는 영희가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하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을 시간입니다. 철수는 그때 그래 잘했네라고 대충 대답하며 신문을 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평범한 대화조차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만 있기 싫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점퍼를 걸친 철수는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정은 철수가 은퇴 후 가끔씩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는 사람들,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철수에게는 그나마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철수야. 오늘은 일찍 나왔네. 바둑판 앞에 앉아있던 김상호가 철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상호는 철수와 같은 시기에 공무원 생활을 했던 동료로 은퇴 후에도 종종 만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철수와 달리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서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바둑 한 판 둘까? 철수는 상호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둑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영희와의 추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야, 그런데 말이야. 상호가 바둑돌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응, 뭔데? 하고 대답했지만 상호의 다음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바둑돌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전처 영희 말이야. 지금은 재혼해서 잘 산다던데. 근데 새 남편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어.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재혼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는 철수의 당황한 모습을 보더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철도청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던데 나이도 비슷하고 영희 씨보다 몇 살 위라고 하더라고. 철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철도청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면 후보가 여러 명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희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영희는 회식 자리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직장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었거든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은 못 들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소문으로 떠도는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잖아. 하지만 철수는 상호의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죠.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영희는 언제부터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을까? 혹시 자신과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런 관계였던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바둑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집중할 수 없었고 상호도 친구의 심경을 이해하는지 더 이상 바둑을 계속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야. 상호의 말에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괴로웠지만 그 남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지. 철수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노인정의 다른 사람들도 슬금슬금 철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영희의 재혼 소식은 이미 동네에 어느 정도 퍼진 모양이었어요. 철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정의 답답한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죠.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호야, 나 먼저 가볼게. 갑자기 용무가 생각났어. 그래, 그럼 조심히 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철수는 상호의 인사에 대충 손을 흔들며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와 재혼한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혹시 정만식 부장일까? 아니면 최병우 과장일까? 아니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까? 정만식은 철수보다 2살 위로 철수가 신입사원일 때부터 선배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후배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철수도 정만식을 존경했고 가끔 집에서 정만식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영희도 정만식 부장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최병호는 철수와 동기로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승진에서는 철수보다 한 발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재미있고 사교성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죠. 회식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고 영희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영희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들은 소식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동안 철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영희의 집을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나서겠어.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어. 도대체 누구일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희가 사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이혼 서류를 주고받을 때 들었던 주소가 희미하게 기억났거든요.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보고 올 거야. 철수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입던 정장은 이제 맞지 않아서 평소에 입던 깔끔한 점퍼와 바지를 선택했어요. 거울을 보니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영희가 산다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철수가 사는 달동네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주택가에 작은 정원이 있는 2층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로도 넓고 가로수도 잘 가꿔져 있어서 살기 좋아 보였죠. 영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철수는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자신과 살 때는 좁은 아파트에서 항상 돈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니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던 철수는 드디어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2층 주택이었어요. 대문 앞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영희가 좋아하던 장미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역시 영희다운 집이네. 철수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도 될까? 영희가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철수는 대문 너머로 집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창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희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남자는 뒷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체격이나 앉는 자세가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설마.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정만식이었습니다. 철수의 직장 선배이자 한때 존경했던 정만식 부장이었어요. 정만식이라니. 철수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만식은 철수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잘 챙겨줬던 선배였거든요. 업무도 친절하게 가르쳐줬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도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철수는 정만식을 진심으로 따랐었어요. 그런데 그 정만식이 지금 영희와 함께 살고 있다니요. 언제부터였을까? 혹시 자신과 영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런 관계였던 건 아닐까? 온갖 의심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부엌에서 나와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영희를 보며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골목이라 철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젊은 남자의 목소리와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민수, 민수야? 철수의 아들 박민수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정만식을 보며 하는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정만식이 영희와 민수를 경제적으로 도와줬다는 뜻일까요? 철수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하필이면 자신의 직장 선배인 정만식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철수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정작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혼 당시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정만식이 영희와 민수 곁에서 가족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철수가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말이에요. 철수는 대문에 기대어 서서 한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고 민수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만식은 두 사람을 자상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어요. 행복해 보이네.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주지 못했던 가정의 평화를 정만식이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질투심과 함께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영희와 민수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정만식이었을까? 하필이면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가 자신의 가족을 빼앗아 간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상실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던 철수는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년 동안 쌓인 궁금증과 답답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영희의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몇 번 망설이다가 드디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짧은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곧이어 집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누구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철수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나 철수야. 문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영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단정하게 자르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왜 왔어? 영희의 첫 마디는 따뜻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놀란 기색보다는 불편한 표정이 더 역력했어요. 철수는 그런 영희의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나 싶어서. 철수의 대답에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야, 누구야? 정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몸이 굳어졌어요. 이제 정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잠깐만요. 영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정만식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정만식이 문가에 나타났어요.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네. 정만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2세의 나이답게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철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만식 부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정만식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철수의 말에는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뉘앙스를 알아챘는지 더욱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밖에 서 있을 일은 아니잖아. 영희가 마지못해 철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철수가 영희와 살 때보다 훨씬 좋은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이었어요. 민수는 철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많이 컸구나. 철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왜 오셨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니 갑자기 왜? 민수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10년 동안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철수의 사과에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진정해. 정만식이 민수를 달래려고 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저와 엄마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버지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셨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다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철수는 민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만식이 민수의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줬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정만식이 대신 해준 것이죠. 정만식 씨, 그게 사실인가요? 철수가 정만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야, 미안해. 하지만 영희와 민수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 언제부터였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가족을, 아니, 전 가족을 도와주신 겁니까? 철수의 질문에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부터야. 민수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돈이 부족해서 정만식 씨가 도와주셨어. 그럼 벌써 8년째라는 얘기네요.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줬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철수 씨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테니까. 정만식의 말에 철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사정이 있었다고요? 제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무슨 사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는 없었고 정만식 아저씨는 있었다는 거예요. 정만식 아저씨라고? 철수는 민수가 정만식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했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말투에는 친근함과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네, 정만식 아저씨예요. 저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민수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더 아버지 같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정만식이 아버지 역할을 더 잘해줬으니까요. 그래, 내가 부족했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화낼 수도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영희와 정만식, 민수도 어색한 분위기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냐?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아들이지.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심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어색해 하셨잖아요. 마치 남의 아이를 보는 것처럼.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민수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영희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주세요.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민수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희야,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설명 좀 해줘. 영희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만식도 불안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말해주세요, 엄마.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사실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믿고 자란 사람은 만식 씨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영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철수 씨.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민수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정만식 아저씨가 제 진짜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민수의 질문에 정만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희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영희가 말을 망설이자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야? 제발 분명하게 말해줘. 사실은 내가 확실하지 않아. 민수 아버지가 철수 씨인지 만식 씨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폭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철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아들입니까? 평생 속이고 살았다는 겁니까? 민수의 절규 같은 외침에 영희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철수는 영희를 노려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 씨가 출장을 자주 나갔잖아. 한 번은 한 달 넘게 지방 발령을 받아서 나가 있었어. 그때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래서 만식 씨가 자주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어. 혼자 있는 게 힘들어 보인다면서. 그때 위로를 받았어. 철수는 정만식을 째려봤습니다. 정만식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위로가 어디까지였는지 말해봐. 철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 단 한 번이었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실수였어. 실수? 철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아이가 생겼다는 거야? 민수를 임신했을 때 시기상 두 사람 중 누구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철수 씨와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내 아이라고 속인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에게는 사실을 말했어. 그래서 만식 씨가 민수를 자기 아들처럼 챙겨준 거야.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30년 동안 산 게 뭡니까?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정만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사랑한다고요?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로 30년을 속이면서 사랑한다고요? 민수가 정만식에게 화를 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로 분노했어요. 정만식, 당신은 내 친구였어. 직장 선배였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아내와 철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만식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철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3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잖아. 철수 씨도 잘못이 있어요. 갑자기 민수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를 혼자 두고 일만 했잖아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화를 내세요? 철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었어요.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민수는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영희가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민수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민수가 뛰쳐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고 정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전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영희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다는 거야? 영희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 철수 씨한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어떻게 말해? 그리고 민수까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서? 지금 민수가 더 큰 상처를 받았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도 진정했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만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영희를 원망하지 마. 당신 잘못이라고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인가요? 철수는 정만식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영희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철수, 너는 한 달 넘게 집에 안 들어왔잖아.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내라고 하지만 그때 영희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을 거야. 정만식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자신은 일에만 몰두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출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영희와 대화를 피했었죠.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임신 초기였는데 혼자서 입덧도 견뎌야 했고 밤에 무서워도 혼자 있어야 했어요. 만식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정만식과 그런 관계를 가진 거야? 철수의 질문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이었어요. 정말 한 번뿐이었어요. 너무 외롭고 슬퍼서. 그리고 만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그때 부인과 사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철수는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만식의 첫 번째 부인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정만식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정만식 씨도 그때 혼자였군요. 그래. 처음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 그때 영희가 위로가 됐던 거야. 정만식의 고백에 철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군요? 응. 영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의심했어. 시기상 내 아이일 가능성이 있었거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철수의 질문에 정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너희 둘이 그나마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잖아. 내가 나서서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영희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는 철수 씨 아들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게 민수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식 씨는 혼자였고 철수 씨는 안정된 가정이 있었으니까. 안정된 가정이라고?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잖아. 그것도 민수가 20살 때. 그건 다른 문제였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이 모든 게 연결된 문제였어. 철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불만과 외로움, 그리고 정만식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혼할 때도 정만식 때문이었나?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철수 씨 때문이었어요. 가족보다 이를 택하는 철수 씨와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혼하자마자 정만식과 만났잖아. 그건 자연스럽게 된 일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었고 만식 씨가 도와주셨어요. 철수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정만식의 표정을 보니 그들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민수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정만식이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 내가 민수 학비를 도와주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민수가 나를 피했던 거군요. 철수는 이제야 민수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아버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민수는 정말 고생했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아버지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반항적이었나 봐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자신을 원망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0년을 살아야 했던 민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와 정만식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일단 민수를 찾아야겠어요. 영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정만식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가? 철수가 물어봤지만 자신도 아들의 생활 패턴을 잘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요. 보통 한강공원으로 가요.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영희의 대답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찾아봅시다. 정만식의 제안에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만식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흩어져서 민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서 공원에는 점점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찾던 중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강변 벤치에 민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따라오셨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추워. 집에 가자. 영희가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민수는 피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믿을 수 없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잖아요. 민수야.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박민수가 맞나요? 정민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름 없는 존재인가요? 민수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혈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이가 느꼈을 정체성 혼란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정만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또 그런 말씀하시네요. 민수가 정만식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30년 동안 진실을 숨겼어요? 정말 사랑했다면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정만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빠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민수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혈연상으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30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정작 아들같이 대해주지는 않으셨잖아요. 민수의 날선 말에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하지만 철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내가 누구 아들이든 상관없다. 난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 혈연이 뭐가 중요해? 30년 동안 같이 살았고, 내가 내 이름을 지어줬고, 너의 첫걸음을 봤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철수의 말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렸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셨으면서. 그건 아빠가 바보였어. 자존심 때문이었어. 엄마가 아빠를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너까지 원망했어. 철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 가장 소중한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야.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정만식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철수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포옹이었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아빠. 민수도 철수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만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철수와 민수가 떨어졌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그때 정만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사실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나일지도 몰라. 갑작스러운 정만식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정만식 씨,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지금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정만식의 고백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느꼈어.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닮았어. 어릴 때부터 나와 똑같은 습관들이 많았어. 손톱 물어뜯는 버릇, 생각할 때 머리 긁는 버릇.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들이야.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영희야.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정만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민수 나이 때 찍은 사진이야. 한번 봐봐. 사진을 본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만식과 민수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어요. 이게, 민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 혈액형이 AB형이지? 네, 맞아요. 철수는 O형이야. 영희는 O형이고,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동안 혈액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응, 민수는 내 아들이야. 정만식의 확신에 찬 말에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30년 동안 잘못된 아버지와 살았다는 거예요? 정만식의 고백 후 한강공원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3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서 정만식을 바라봤고 영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민수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다니요.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철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만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철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고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다니.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도 확실히 모르셨잖아요. 혈액형까지 확인해 본 건 아니었으니까. 민수가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만식? 아버지는 언제부터 확신하셨어요? 민수야.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확신했어. 혈액형을 알게 됐을 때부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왜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민수의 간절한 질문에 정만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철수도 널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거든. 그걸 빼앗을 수는 없었어. 철수는 정만식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만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말하게 됐네요. 오늘 민수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철수, 아니 아버지. 민수가 철수를 부르는 호칭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혈연상으로는 아버지가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예요. 철수는 민수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그런 것들이 혈연보다 더 소중해요. 민수의 말에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정만식이 내 진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가 뭐예요? 혈연이 전부인가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철수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고 정만식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예요. 민수의 말에 정만식도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두 분 다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철수와 정만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관계였지만 민수의 말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자주 만나요. 가족이니까요. 좀 복잡한 가족이지만 철수는 민수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30년 동안의 혼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니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셔서. 정만식도 감동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앞으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물론이에요. 하지만 두 분이 싸우시면 안 돼요. 민수의 말에 철수와 정만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싸워봤자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철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민수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영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 후, 네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는 정말로 두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고 철수와 정만식도 서로를 인정하며 지냈습니다. 철수의 단칸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끔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도 때때로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만식은 철수의 건강을 챙겨주며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였어요. 아버지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막장은 결국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구나. 혈연의 진실은 복잡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남은 세월이 짧으니까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워만 하지 말자. 남은 세월이 짧으니까.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흔들렸지만
남은 세월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화해와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에서 복잡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